시장은 혼조세를 보였죠. 사실 오늘은 방향성이 뭐 나오기가 쉽지는 않았어요.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크게 두 가지의 이제 이슈를 앞두고 있습니다. 먼저 우리 트럼프 해리스 아주 유력한 대선 후보 간 토론이 미국 현지 시간으로는 저녁에 있죠.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도 뭐 대선 후보들 토론하면 밤에 다 가족들 모여가지고 저녁 식사 마치고 이게 보는 그 시간쯤 나오는 것처럼 미국도 그런가 봐요. 그죠? 그래서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잠시 후 오전 10시부터 이게 시작이 되고 현지에서는 뭐 한 저녁 9시 뭐 요 정도니까 거기에서 과연 증시에 기업에 어떤 이슈들이 좀 나올까? 그걸 좀 확인을 하자라는 마음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. 무엇보다 사실 그거보다는 하루 뒤에 나올 8월 소비자 물가지수 이거를 앞두고 오늘 뭐 방향성이 나오기는 쉽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뭐 물가지표 확인하면 또 그 다음에 막 변동성이 있겠지만 결국 또 FOMC 회의 때까지 다음 주에 있을 그때까지 계속 이런 움직임들 방향성 탐색하고 그 다음 이슈 기다리고 뭐 이런 흐름들이 계속 이어질 것 같기는 합니다. 그래서 오늘 다우는 0.2 내렸고요. S&P 500 0.5 올랐습니다. 그리고 나스닥 지수 0.8% 하락을 했는데 오늘 특징은 좀 있습니다. 오늘 그러니까 기술주들은 나름 괜찮았어요. 나름 괜찮았는데 오늘 은행 섹터, 금융 섹터가 완전히 망가졌거든요. 그러니까 이들이 뭐 은행 이 산업군, 금융 산업군들이 모여서 뭐 본인들의 이야기도 하고 뭐 어떤 전망도 하고 이런 컨퍼런스가 열렸는데 거기서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엄청나게 그냥 다들 힘들다 뭐 이랬어요. 그러면서 오늘 금융주가 많이 밀렸고 뭐 이러면서 이제 다우존스에는 또 금융 섹터들이 좀 있으니까 그들 때문에 아마 오늘 다우가 이렇게 밀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체 무슨 일이 지금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은행업계에서는 그냥 어렵다. 네, 다들 한 목소리를 낸 것 같습니다. 바클레이즈에서 글로벌 파이낸스 컨퍼런스 요거를 개최를 했고요. 그러면서 뭐 주요 투자 은행들, 뭐 지역 은행들 뭐 할 거 없이 다들 경영진들 뭐 CEO는 아니더라도 뭐 CFO나 뭐 최고 운영 책임자라든가 다들 모여가지고 뭐 이야기들을 나눴을 것 같아요. 근데 먼저 JP 모건이 우리 2025년 순이자 수입 전망 기대치가 너무 높은 것 같아. 이렇게 못 낼 것 같아. 뭐 요즘 뭐 이제 금리 정책도 있고 뭐 이러니까요. 뭐 이러면서 JP 모건이 오늘 5.2% 급락을 했고요. 이게 금융산업 투자 심리를 많이 좌지우지를 했습니다. 근데 여기에다가 엘리 파이낸셜이라는 곳이 또 나와가지고 우리 3분기에 신용 문제가 좀 커졌어. 그러면서 특히 보니까 이 소매 고객들이 자동차 사기 위해서 대출 받았고 그 대출금 상환하는 데 있어서 뭔가 좀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. 그러니까 이게 신용 리스크잖아요.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또 주가 17% 급락하고 뭐 골드만삭스에서도 그래 뭔가 영업 환경이나 이런 게 좀 뭐 어렵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가 나오면서 뭐 오늘 JP 모건 5%, 골드만삭스 4.5, 시티 모건스탠리 2%뭐 이렇게 다 내렸습니다. 오늘 사실 금융산업에 호재라고 한다면 호재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또 있었어요. 그동안 금융업계에서 연준에 대해서 불만들이 되게 많았죠. 자본 건전성에 대한 그 규제 너무 강화하려고 그래. 그래서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해치고 있어. 뭔가 자본을 많이 쌓아둬야 되니까 투자 못하게 하고 이러니까. 그랬는데 이제 연준에서도 그런 업계의 소리를 감안해서 자본 건전성 규제를 조금 더 완화하는 그 방안을 오늘 발표를 했거든요. 그래서 이거는 되게 호재인데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 너무 힘들고 막 신용 리스크가 커지고 있고 막 순이자 이익에 대한 눈높이가 너무 높고 막 이러다 보니까 금융 섹터는 전반적으로 오늘은 좀 무너졌다. 네,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. 여기에다가 네, 우리 월가의 황제 제이미 다이먼 요분도 네, JP 모건의 CEO인데 앞서 얘기했던 그 글로벌 파이낸스 컨퍼런스에 가서 얘기한 게 아니라 이분은 또 무슨 기관 투자자 협의회에 가셔가지고 또 멘트를 하나 날리셨는데 이분도 또 어려운 얘기를 하신 거예요. 그러면 뭐라고 했냐면 뭐 이분은 계속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서 경고를 계속 했었죠. 뭐 지정학적 리스크 문제라던가 금리 문제라던가 인플레 문제라던가 뭐 이런 것 때문에
경제가 좀 안 좋을 수 있어. 우리는 그거에 계속 대비해야 해.'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해 왔었는데 뭐 이번에도 사실은 반복이에요.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최악의 결과는 스태그플레이션일 것 같아. 경제는 둔화되면서 인플레이션은 잡히지 않는.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최악의 결과인데 나는 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아. 이런 상황도 올 수 있어. 뭐 이런 류의 얘기를 뭐 또 한 거죠. 그래서 뭐 요런 부분도 네 어느 정도 뭐 영향은 좀 미쳤겠구나. 그래도 오늘 뭐 다우지수 빼고는 나머지는 올라줬으니까 이분은 늘 했던 얘기를 반복하는 거니까 뭐 그래도 시장에서는 이런 얘기는 잘 소화한 것 같습니다. 심리가 정말 안 좋을 때는 이렇게 좀 영향력 있는 사람의 이런 멘트가 되게 강하게 네 적용이 됐을 수도 있는데 뭐 잘 그래도 소화는 했던 것 같아요. 그죠? 자 마지막은 이건 애플 소식인데요. 어제 이제 아이폰 16 공개하고 뭐 에어팟도 공개하고 애플워치 10도 뭐 공개하고 했는데 어제도 주가 별로더니 오늘도 별로예요. 이제 월가에서는 생각보다 좀 별게 없었어. 실망스러워. 뭐 요런 얘기들도 좀 있었는데 이거에다가 오늘 또 간밤에 또 악재 하나가 또 나왔습니다. 그래도 요런 뉴스가 계속 나오는 거 치고 그래도 주가가 잘 견뎌주는 것 같기는 한데요. 유럽 사법재판소 요 ECJ 얘네가 유럽연합의 최고 법원인데 얘들이 최근 한 10년 넘게 끌어왔던 소송에 있어서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. 지금 애플과 아일랜드의 소송인데 그 애플이 뭐 미국에도 본사가 있을 거고 뭐 유럽에서도 유럽을 또 총괄하는 뭐 법인이 또 있을 거고 그 본사 법인이. 근데 그 아일랜드에 있나 봐요. 유럽에 있어서 주요 법인이. 근데 그동안 한 20년 동안 여기에서 그 세금과 관련해서 약간 불법적인 혜택을 받았다. 뭐 이런데 논란이 좀 있었고 그러면서 이게 이제 소송으로 갔던 건데 이게 계속 끌어오다가 결국 ECJ에서 아일랜드 정부의 손을 들어준 거죠. 그래서 애플은 그동안 좀 부당하게 혜택을 받던 세금들 뱉어내. 그게 이제 130억 유로에 해당을 한다고 하고요. 여기에다가 지금 소송이 이어지는 동안 안 냈으니까 그 이자까지 붙으면 한 143억 유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. 우리 돈으로 한 21조 원이 좀 넘는 돈인데요. 요거 이제 납부해라고 최종 판결을 내린 거거든요. 그래서 이제 뭐 요런 악재도 좀 있었다. 좀 어렵네요. 그죠? 그래서 그런데도 오늘 뭐 주가 잘 견뎌준 거 보면은 잘한 것 같습니다. 그죠?